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 실종자를 모두 찾아 희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수 희생자가 건축 도면상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실종됐던 희생자를 모두 찾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실종자 3명을 모두 발견해서 현재 수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로써 대전 공장 화재 이 참사는 모두 희생자가 1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희생자들은 오후 4시 10분과 48분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3명 모두 공장 동관 2층 물탱크실 입구였습니다.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였던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도중 실종자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수색대 투입이 이루어진 지 18시간 만에 연락이 두절됐던 모두가 수습됐는데요. 이로써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집계됐고 중상 25명, 경상 35명입니다. 경상자 가운데 소방대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불은 화재 발생 10시간 반 만인 어젯밤 11시 48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공장 철골 구조물들이 열 변형으로 인해 붕괴할 위험성이 있어서 화재를 진압한 이후에도 내부 수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불법 증축 정황도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밤새 이 수색 과정에서 체력 단련실에서 희생자 9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 단련실은 애초에 건물 3층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그러나 관계 당국은 이곳이 건물 2층의 복층 공간이라면서 설계 도면과 다른 데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또 관계 당국은 불이 동관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CCTV가 없어서 연소 확대 상황 등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울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된 절사규의 찌든 때가 연소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이러한 무허가 증축 정황 등을 포함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어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의 업체 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재작년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던 아리셀 화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험물질 탓에 진화가 늦어졌고 빠르게 번진 유독가스로 대피가 어려웠던 점 등이 판박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걸린 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재작년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을 끄는데도 22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화재 모두 물로 끄기 어려운 위험물질이 문제였습니다. 대전에선 물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이 아리셀 때도 리튬 배터리가 불길을 키우며 진압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초기에 이렇게 폭발적인 연소로 피난도 장애가 생길 정도로 했을 때 이런 위험 물질의 그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구조물 붕괴 위험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도 비슷합니다. 장시간 열을 받아 철근 빔이 완전히 붕괴되어 그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어느 부분서부터 철거를 할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서 철거를 하면서 수색도 같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독가스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아리셀에선 발화 42초 만에 작업장 전체가 연기로 뒤덮이며 탈출로가 막혔고 대전에서도 급격히 번진 불길과 유독가스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이 나올 만큼 대피가 어려웠습니다.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마에 폭삭 주저앉은 공장 건물 주변을 이재명 대통령이 둘러봅니다. 화재 진압에 이어 수습에 나선 소방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합니다. 특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합니다. 1차 사고 안 나게 피해를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이 난 당일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 유가족들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자세한 사고 경위 설명과 신원 확인 시간 단축, 대전시청 내 분향소 마련 등을 요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고 원인 등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라고 곧바로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정부 조사단에 보안 사항을 유지하는 선에서 유족 한두 명도 임석하도록 했습니다. 화재 원인의 윤곽이 드러나면 재발 방지 대책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4명이 숨진 대전 화재 사고는 급속도로 불길이 퍼져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사고 경고를 반복했는데도 이를 묵살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며 회사를 비판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노동자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공장.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희생자들은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 곳곳에 낀 기름때가 불길이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집진 설비나 배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순식간에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을 반복해 지적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묵살한 결과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시설, 집진시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화재의 위험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하고 개선 요구했었기 때문에 특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조시설이나 배관 찌꺼기를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고 원인 전면 공개, 충분한 보상을 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던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합동 분향소를 찾아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무허가 증축으로 피해를 키운 정황이 드러나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자 74명의 참사로 남은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화재. 업체 대표가 사고 사흘 만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화마에 희생된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 절을 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눈물로 답을 대신합니다. 대표는 앞서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이튿날 가족 대기소를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유가족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도면과 건축물 대장에 없었던 체력 단련실과 휴게 공간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외곽에서 봤을 때 비상계단도 없었고 2층에서는 뛰어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 될지 몰라도 3층 이런 데는 뛰어내릴 수 없는. 정부도 재발 방지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또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종자 14명이 끝내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사고를 수습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슬픔을 나누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오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시청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분향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대전시청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뒤로한 채 이곳을 찾아 추모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희생자 가족들도 현장을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조카를 떠나보낸 희생자 가족은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통화가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지금 사고 났는데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제 마음이 아니고. 네, 화재가 발생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도 조문에 나섰다고요. 네, 오전 10시쯤엔 사고가 발생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단체 조문에 나섰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조문을 마친 회사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각지에서 보낸 조화도 하나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조화를 올리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슬픔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 합동 분향소는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추모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됐죠. 네, 정부는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 22개 기관이 모여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나섰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함께 의료, 심리 지원에 나섭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피해자와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 합동 분향소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동 감식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합동 감식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와 검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고 62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족 대표 2명도 참관했습니다. 무너진 동강 건물 1층 엔진 밸브 생산 공정 부근을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감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생산 공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 9명이 발견된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감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장 감식과 동시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모습을 단독 영상으로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제 옆에 있는 본관동 1층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에 경찰 40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명 등 수사관 6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전공업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경찰은 수습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를 채취한 뒤 국가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14명으로 현재까지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40대 남성과 다른 50대 남성 등 2명입니다. 경찰은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12명 가운데 일부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는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희생자 14명 전부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결과와 사망 원인이 나오는 대로 유족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